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인의 박원장입니다. 네, 저는 직원은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프리랜서인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언니랑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제가 지인 선생님을 만나서 부동산 지인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더 많이 얻어가지고 지인에 몸담게 됐습니다. 포지션이 조금 달라요. 두 분이서. 네네네네네. 그쵸? 한 네. 분은 전업 투자자? 네. 이시고? 원래 저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아, 잘 돼서 나오셨군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나서 제가 이제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그 목표가 설정된 게 이제 도달이 돼서 파이어족으로 전향을 했죠. 아, 부럽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파이어족. 경업 투자자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저는 경업으로 하고 있죠. 네, 본업과 투자를 같이 하고 계신 그렇죠. 네네.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좀 투자 스타일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한지 좀 그게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지. 팀장님은 아까 뭐 잠깐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아까 이제 질문을 네. 제가 추가로 드리지 않았던 거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왜 언정이랑 우리가 처음 알고 몇 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봤어.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은 비슷했잖아요. 같이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길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이 지인이라는 회사에 들어오고 그쪽으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강사 쪽으로 빠진 케이스고 얘는 투자자 쪽으로 빠진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돈 만났는데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좋아요. 보니까 결과물이 달라요, 솔직히. 왜냐하면 얘는 그 사이에 계속 투자를 해왔고, 저는 이제 지역을 분석을 하고, 이제 좀 알고 나서 투자를 한 케이스였으니까, 부러웠어요. 저는 언니가 부러웠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드립다 실전으로 옮기고 실패하고 실전하고 실패하고 이걸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데이터를 하고 있어요. 잘 됐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시너지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시는 분들 따라다니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던 게 제가 지인을 만나고 나서 인사이트가 훨씬 넓어졌거든요. 그리고 남 따라다니지 않게 됐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진입. 네, 선진입은 기본이고 왜 저 사람들은 저기 가서 투자를 하지?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임장 가면 궁금하던 게 항상 제가 가면 늦게 왔대요. 왜 늦게 왔지? 따라가니까. 당연히 늦죠. 누가 앞에 선두주자가 있어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가면 늦게 왔대요.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가격이 2, 3천 오른 가격으로 나오고. 그래서 왜 난 맨날 늦지?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되나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정규 과정을 들으면서 이제 진 선생님도 만나고 언니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예측할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돼서 정말 좋아요. 아, 그럼 지인을 만나고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은퇴는 먼저 했었어요. 사실 저는 상가로 먼저 투자를 해서 월세를 세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압도적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주부는 다들 그런 그렇죠. 이제 월세 로망 있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제 욕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시세 차익 그리고 우리의 자본 소득을 일으키고 나면 이제 파이어족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목표가 됐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 달성하면은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이제 이루어져서 제가 전업 투자로 한번 정말 미친 듯이 이번에는 겸업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쫓겼어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거의 2-3시간. 저도 이제 중개사를 먼저 따고 이게 일하면서 땄거든요. 거의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전업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거기다가 데이터를 만나니까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실패하고 이제 우리가 머리로 그냥 들이받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머리를 쓰는 시간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렇게 됐었어요. 지금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네요. 아까 밥 밥도 먹고 잘 안 왔습니다. 드시더라고요. 밥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상승 시장에 타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현장에 가면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과거에 저 같은 사람은 없게 해야 되겠다. 몰라서 못하는 거고 하고 싶은 거나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없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인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나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럼 팀장님이 보시는 박 대표님의 투자 스타일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언정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왜 따발총을 다다다닥 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명의나 요즘엔 자금이나 그리고 저는 시간, 이렇게 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를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저도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는 좋은 조건이죠.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좋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진짜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그냥 좋은 거 하나, 그냥 좋은 거 몇 개, 이런 스타일. 이제 언정이는 이제 아무래도 전업 투자자이신 분들은 왜 단타치기, 작은 갭으로 단타치기를 다다다다다다 이제 이런 스타일. 그렇죠.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큰 것도 하시죠. 좋은 것도 합니다. 그렇지. 너무 짧게 보시네. 하고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짧은 것도 한다라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바빠요. 네, 정말 항상 매일. 언니야, 내 이제 이거 하고 안 한다, 실난다. 그래 다음에 만나고 있으면 또 열심히 또 뭘 네. 돈을 쏘고 있어. 계속 물건이 나오는 걸 어떡해요. 좋은 물건이 눈에 보이고 그 지역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그 타이밍에 데이터를 봤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임팩트가 컸어요. 빠르게 좀 돈을 회전시키는 그 스타일. 뒤로 더 빠르게 회전시켰죠. 네. 그전에는 정말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도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사실 초보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거기 되면 이제 편안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더 오를 상승 여력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박 대표님이 보는 팀장님의 투자 스타일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정확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게 자기 기준에 맞아야 탁 투자하시는데 사실 성공 확률이 좀 높았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배울 점은 저는 막 들이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학이 들이대입니다. 그래서 근데 언니는 이렇게 정교하고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원주. 네, 하는 그래서 거죠. 저는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서로 얘기를 많이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게 들이대는 것도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정말 많죠. 네, 수익으로 바로 직결되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같이 부동산에 간 적이 있어요. 좀 쪽팔릴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 들이대가지고. 언니 창피하다고 말해주세요. 물건에 대해서. 네. 다시 창피할 때가 있어요. 언니 창피하다고. 여기 서울 방송이에요. 그런데. 부산 아닙니다. 서울 방송이 어디 있어? 네. 서울 방송 없대. 네, 여기 서울 방송 전국구라고. 네, 우리 전국 방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갔는데 제가 그때 계약을 할 때였어요. 언제서 옆에서 깎아주세요. 이거 좀 빼주세요. 거기 뭐 빼주세요. 있던데. 이 사람이 빼줘도 저는 되겠구만. 정말 내가 언젠가 그냥 할게. 너무 가만히 있어라. 창피하시는데 저는 곰팡이 피고 누수 있는데도 깍지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주부, 누수까지는 아니었고. 그렇지. 대한민국 주부잖아요. 대한민국 주부의 메리트가 뭘까요? 들이대는 거? 네, 깎아야죠. 깎아보는 거? 네, 일단 우리는 깍지. 네, 깎고 시작해야죠. 아, 일단 근데 들이대고 깎아야죠. 이게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그렇게를 못해. 뭐네? 저는 못하는 수익 스타일인데. 좋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나는 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를 줄 테니 당신이 내 요구사항을 두 개를 달라. 약간 나는 좀 딜이 이렇게 안 돼. 딜이 좀, 나 옛날에 이렇게 부산에 집을 팔 때 너무 집이 안 팔려서 2년 그때 걸려 안 팔렸는데 이제 느낌이 상승장이 이제 부산이 이제 꺾여서 반등할 때 상승장이 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희한하게 집을 보러 오고 집이 팔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금액을 이제 다운을 시켜서 내놨어요. 그랬는데 안 팔았어야 되는 거죠. 아니야. 그 사람이 사러 왔어. 중개사 분이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3억 3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거 서장님이 3억 3천에 브리핑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한 얘기니까 책임은 지겠다. 이 가격에 사는데 가격은 깎지 말아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 같이 집을 보러 오신 분이 500만 원만 빼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소장님한테 소장님 지금 부산이 이제 가격이 오를 겁니다. 저도 지금 이게 필요로 해서 집을 파는 건데 가격이 오르는 건 확실할 것 같고 소장님이 이 손님이 안 하시면 그 손님 앞에서 그랬어요. 이 손님이 안 하시면 다음에는 3억 5천으로 브리핑해서 손님 모시고 와주세요. 그렇게 정교하시다. 보는데 네. 그래서 그분 10원도 안 깎고 나는 좀 그런 식으로. 조금 논리적으로 네, 이렇게 논리적인 여자라니까. 전세 못 맞추잖아요. 그럼 그 매도분한테 이자를 줄 테니 저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때 그래 팔고 제가 다른 집을 갔어요. 근데 하루 만에 2천만 원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집을 봤지. 2천 올리고는 하루 만에 2천 올리고는 못 사겠더라고. 그분이 잔금을 좀 빨리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도금을 1억을 드리겠습니다. 2천 깎으시죠. 이렇게 지금 한다면 제가 바로 돈 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쵸. 2천 딱 깎고 계약을 전 했고 중도금 그냥 차라리 많이 밀어 넣어드렸죠. 저는 그런 식으로 난 약간 언니 돈이 딜 많으시네요. 아니야. 그래서 연끌을 했어. 아까 왜 하고 싶으면 연끌을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생겨. 언니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전 돈이 없어서 최대한 어떻든 짧게, 그냥 그런 식으로. 네, 나는 짧게 좀- 지고 갑니다. 나는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나는 그걸 못해.
이렇게 드릴을 못 대. 어떻게 하면 좀 들이댈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네. 항상 저는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하고 배가 고프면 못할 게 없잖아요. 언니 돈이 많으시고 돈이 없어요. 없고. 대한민국 주부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돈을 좀 작게 들이고 또 시간을 많이 버는 스타일이라서 최대한 또 매도 잡은 이제 의향도 맞춰 드리면서 또 이제 재조건도 같이 맞춰가는 거죠. 만약에 뭐 언니처럼 전세가 안 맞춰진다. 그런 경우에 저희도 이제 이자를 드리든지 아니면 저는 세입자한테 이자를 줘요. 네. 세입자한테 원하는 전세 가격을 정해놓고 이제 보통 좀 이자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요즘 또 이율이 올랐으니까. 최근에는 그치. 전세 이자가 좀 많이 올라서 제가 또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은 필요한 부분을 바꿔준다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최대한 많이 배려를 해드리죠. 나 그거는 정말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언정 씨가 그때 왜 요즘에는 뭐 오래된 빌라 이렇게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는 주차 공간이 좋지 않잖아요. 네. 주차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전세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데 계속 주차 때문에 클레임이 네. 들어오는 거죠.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언정이는 1년 동안 주차비 지원해주던데? 네, 저는 주차비도 쏩니다. 네. 세입자분한테. 네. 근데 보면 전체 가격에 1년에 주차비 맞죠? 솔직히 금액 얼마 얼마 안 안 되잖아요. 되죠. 뭐 5만 한 네. 달에 5만 원이면 맞죠? 네. 한 1년이면 60만 원이니까. 그 정도 주고 그냥 내 원하는 전세 금액을 받겠다라는 네, 그래서 풀피를 냈죠. 난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은 요즘에는 주거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그렇지, 중요하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요즘 신혼부부도 차 2대씩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요령이 생겨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춰서 나가는 거죠.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총 투자한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투자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투자한 거는 4년 정도인데 제가 좀 속상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월세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아이들 학원비를 벌고 싶어서 월세 투자를 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아파트 상승 여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똑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공부를 정말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게 정말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똑같이 다 열심히 하는데 옆에 친구는 이제 한 3, 40억 벌고 있고 나는 10억밖에 안 돼.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의지가 불타오르죠. 그래서 의지가 붙으면 좋은 거지. 네, 저희는 또 보이면 달려가야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계기로. 저는 한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고 이렇게 부동산을 알게 됐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내가 더 좋은 케이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부동산에 이제 투자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알고 이런 사람보다 저는 데이터를 먼저 부동산을 가지고 접했잖아요. 부동산을 데이터로 먼저 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을 접한 케이스라서 별로 선입견 없이 이제 데이터를 그냥 저는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면서 계속 분석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오히려 저는 또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뭐 활동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걸 앉아서 이게 손품을 다 팔고 이렇게 딱 바로 움직여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하는 스타일. 좀 깊게 이렇게 쭉 판 다음에 한 방에 착 가는. 팔고 꼭 그러고 있다가 바로 점프. 네, 뛰어드는 맞아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쏘시진 않고, 딱 고르고, 꼬르고. 타겟팅. 타겟팅. 딱 타겟팅. 타겟팅. 그러게 맞아요. 이게 뱀이 이렇게 개구리 이렇게 탁 보듯이 보고 있다가 촉 이렇게 저는 그런 스타일. 많이 못 움직이니까. 아니, 근데 박 대표님은 그게 그럼 되세요? 이게 막 계속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게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네, 하는 그 거잖아요. 사이클을 만들려고 굉장히 지금도 사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월급쟁이 때부터 생각을 한 게 저는 통장 풍차 돌리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왜 알죠. 다달이 10만 원씩 넣어서 1월에도 적금을 하고 2월에도 적금을 하고 3월에도 적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도 1월에도 투자하고 2월에도 투자하고 3월에도 투자.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 모토가 이 사이클을 잘 돌려야지 현금 순환 흐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개수가 늘어나고 옆으로 이제 퍼지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선 투자가 되는 거죠. 흐름 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본 흐름 투자가 되는 거죠. 이제 데이터 흐름 투자와 자본 흐름 투자를 믹스시키면 저는 그것만큼 더 안정적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전세 레버리지. 도 있고 저는 또 사실 수익률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아파트 이제 시장을 배우고 싶어서 부동산 시장을 배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상가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땅값이나 그다음에 상가 또 상업지 또 이제 땅의 평당 가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느 동네를 가면 이거는 평당 얼마지? 이 아파트는 얼마지?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상가는 얼마지? 이게 항상 제 머릿속에 처음에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이거보다 이 앞에 게 상가가 더 싸요. 그럼 얘를 사야죠. 그 선택을 딱 나는 아파트만 하겠다. 또는 재개발만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정해놓지는 않아요. 그때 갔을 때 그 시장에서 제일 싼 걸 사면 수익은 반드시 나더라고요. 스타일이 다른 만큼 네.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지역도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갭 투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재개발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 경남, 뭐 울산. 근데 경남에서는 이제 또 거제 차례죠. 이제 다른 데가 많이 갔고 거제가 이제 생각보다는 좀 늦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타이밍으로는 아까 왜 퍼져나가는 그런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거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저번에 이제 강의 때 전남 무안을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강의 때 이럴 때 지역 분석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거래가 많이 뜨고 있는 게 전남 무안이에요. 전남 무안 목포 관심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지역에 인구가 많느냐 아니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많으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흐름 물에 따라가면서 그 지역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물이 들어오는 타이밍인데 그 언제가 맞지? 거기 딱 그 지역이거든 무안.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오룡지구라고 새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땅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딱 보면 거기에 아파트에 이제 필터를 걸어서 보면 20평형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새로 신축 들어오는 향후에 입주 예정의 아파트에 이게 평형이 나오거든요. 저희 사이트에. 이렇게 보면 20평형대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지역은 출구가 더 중요하거든요. 들어가서 사는 건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근데 나오는 출구 전략을 잘 짜야 돼. 그러면 아예 차라리 20평형대로 가라 라는 거죠. 왜냐면 그 지역이 별로 없고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나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20평형대가 없으니까 타격을 덜 받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쪽으로 갈 거면 차라리 그런 평수를 한번 뒤져봐라. 약간 그런 거. 그 다음에는 뭐 다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어떤 걸 내가 찾아내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지방장은 지금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언니는 데이터를 직접 계속 매일 보시고 매일 다루기 때문에 매일 안 이렇게 봐. 디테일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저 생각보다 바쁘잖아요. 많이 바쁘죠. 네, 그래서 요즘 네. 공사 현장 다니고 저는 있거든요. 요즘에 인테리어도 공사 직접 촬영하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직접 이렇게 나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또 그 지역을 분석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전체 데이터가 일단 머리에 있으니까 뭐 부산, 그 다음에 대구, 이제 우리가 광역시군으로 나눈다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을 이렇게 나눠서 저는 조금 큰 틀에서 보거든요. 예. 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거의 부산, 경남, 여기 쪽이 많이 올랐어요. 평당가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지난번 강의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해보면 조정이 되고 나서 멈춰있는 지역이 있는데 인구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가격 눌려져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파트로 보자면 그런 지역은 지금 못 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봤을 때는 상승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훨씬 더 입지라든지 또 일자리 인구 부분에 있어서 좋은데 가격이 못 가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 다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복기를 해요, 저는. 매번 저번에 내가 놓쳤던 게 뭔지, 지역이 어디였었는지 이런 걸 복기를 해보면 지금은 사실 부산 경남 쪽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생각으로는 이건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실소유자들이 받쳐줄 가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분들의 이제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 경기도나 그 다음에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이 눌렸어요. 그러니까 서울 쪽도 이게 조정이 묶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이제 법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정책들 때문에 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쪽이 더 저평가다라고 판단을 해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 20억 지금 거의 가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수요나 일자리로 봤을 때 경기도가 지금 10억 못 가는 단지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이번 다음 장은 저는 경기도 수도권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전국을 놓고 봤을 때 네, 저는 좀 계속 눌려있는 감이 있다. 네, 저는 항상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역을 이제 인구라든지 제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더 저평가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제 가격을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서울 수도권 쪽도 임장 많이 가세요? 기본이죠. 부산에 계시는데. 우리나라 교통 정말 잘 돼 있어요. KTX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렇죠. 네, 아침에 눈 뜨고 출근을 서울로 하면 되죠. 아니 부산 분들이 제가 네. 지난번에 뭐 마린보이님도 인터뷰를 네. 했지만은 뭐 구만수 박사님도 네, 있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네. 진짜 되게 열정적이야. 진짜 부동산에 진심인 분들이 많아요. 네, 저희는 전투력이 좋아요. 그죠? 전투력이 이 화력이 달라 완전. 히 성격이 급해서 그랬나? 아니죠, 언니. 우리 바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좀 달라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충청도시구나. 이제 부산 분들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냥 내일 오늘 저녁에 때 봤는데 괜찮아. 네, 안산 저번에 한번 저희 안산 찍었잖아요. 저 혼자 갔다 왔거든요. 이상하게 느낌이 안산이 자꾸 너무 싸. 투기가 한쪽은 투기가해주고 한쪽은 조정이라고 움직이지가 않네요. GTX는 발표돼서 한번 점프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산 가자. 그 다음날 바로 친구들 갈 사람 모았어요. 그래서 한 3명 모이더라고요. 바로 출발했죠. 바로 가는 거예요? 네, 바로 가서 그날 여기 이제 그날 봤는데 이제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 하는 거고 아니면 저녁 마지막 차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저희 그거 하고 제가 거기서 영상을 찍어 와서 그 다음에 안산 그거 이렇게 터졌어요. 정말 가격이 제가 그때 마지막 한 게 5억 5천 정도였었는데 아무튼 한 지금 팔고 갔으니까. 안산 계속 많이 갔죠. 네네. 근데 문제는 겟을 못했다라는 거죠. 네.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갭이 너무 컸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갭을 굉장히 작게 가져가려고 그렇지.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작게 가져가 보려고 하다가 그걸 놓쳤어요. 그렇게 놓친 거 되게 많지 않으세요? 엄청 많죠. 그렇죠. 저 거기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파트가 유호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3억인 거예요. 근데 시흥대야선이 딱 쓰는 거예요. 시흥선이. 그래서 시흥소사선하고 막 겹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봤는데 경기도에 3억? 이거 6억 각인데 최소 6억에서 제가 볼 때 점프하면 8억인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보니까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는 걸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시흥에 3억? 언니야 이거 3억 오르겠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더 웃긴 거는 6개월 뒤에 잔금 해주신대. 6개월 뒤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 대박. 네. 좋네. 갭이 그때 당시 6천이었는데 6개월 뒤에는 갭도 맞춰지겠는 거예요. 거의 풀피 날 것 같은 거예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 조정이어가지고요. 명의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못 썼죠. 항상 내려오면서 후회를 하고 집에 와서도 근데 그게 굉장히 아른거리더라고요. 아른거리면 가야 되는데 맞죠? 네, 저는 이런 게 사실 한두 개가 아니라서 살까 말까 할 때는 사는 게 사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맞는 거죠. 네네, 무조건요, 무조건. 저 그리고 좀 에피소드도 있는데 저희 지인 단톡방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띄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그거를 되게 옆에서 피드백이 안 좋아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사였을 때 여기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한 지역 그 타이밍에만 들어와도 그 전에 가격이 조금 점프했더라도 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은 거는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느끼는 게 소신 있게 데이터 보고 또 현장 빨이 저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 지역 하세요?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경기도는 지금 저희 법인 못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개인 명의를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허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허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허들에 따른 틈새가 어딘지만 찾으면 사실 투자할 곳은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 허들이 진입 장벽을 만들어줘서 지금 그 허들을 넘은 사람들은 투자하기가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더 넓은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예. 이건 갭 투자 아파트로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상관없지. 재개발로 뭐든 설명을 할지. 상관없습니다. 예. 모르겠는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원래는 제가 아파트 투자를 계속 하다가 최근에는 저는 참고로 저는 트렌드 투자자예요. 약간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모멘텀 투자자 같은. 대마주. 사실, 네, 근데 저는 사실 주식은 1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사실 썩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공시가격 이러기야. 네네.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에서 보면은 법인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가격 눌림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입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산을 저는 이제 잘 아니까 예를 들어 보면 해수동이 제일 1번 대단지인 건 알지만 거기에 썩비리 가격이 계속 눌려져 있어요. 근데
법인이 못 들어가. 그게 경기도야. 그럼 개인 투자자가 1.1%잖아요. 그러면 1.1%로 들어갔을 때 거기 상승폭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제 개인이 들어가도 이번에 종부세 사실 사람들 굉장히 많이 좀 맞았거든요. 네. 이게 봤을 때 저는 법인 투자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종부세 나오는 거 보니까 1.1% 개인으로 담으신 분이 종부세 하나도 안 넣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담았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정책에 맞춰서 또 자기 세금에 맞춰서 이제 그 각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투자를 이게 법인과 개인으로 좀 나눠서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지금 사실 어느 지역을 딱 특정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아마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금은 어떻게 하세요? 내야죠. 다 내야 되잖아요. 네. 12% 맞고 하시는 거죠? 12%짜리는 12% 내는데 12%의 가치가 있어야 저는 12% 냅니다. 무조건 12% 내지 않죠. 12%를 내고도 남아야 되고 사실은 요즘에 12%를 갭으로 두고 저는 사죠. 그럼 사실상 무피. 네, 그렇죠. 네. 없으면 만들어내야죠. 돈이 없으면 돈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냈든지 물건을 찾든지 아니면 상황을 설정하든지. 상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전세를 높게 받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레버리지를 누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각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대출 레버리지를 진짜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부산 재개발도 궁금하고요. 부산 네. 공시가격 1억 이하도 궁금하고요. 부산 재개발 핫하죠. 핫하죠. 핫했죠. 최근에 좀 조용해요. 네. 조금 조용은 하지만 네. 그래도 계속 밑에서는 꾸준- 움직이고 있죠. 네, 한번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조용한 건가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또 재개발이라고 말하기에는 최근 트렌드가 재개발 쪽보다는 이제 극초기라고 사람들이 좀 얘기하는 곳들이 더 핫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제 생각으로는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공급과 수요로 봤을 때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인구수 대비 또 이제 직장 대비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과 수요를 보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예전에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은 일부 있고 실거주가 받쳐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을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또 강의도 열심히 듣고 저도 공부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40대, 50대 조금 나이 있으시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20, 30대가 투자를 해요.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더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은 실행력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아예 늘어난 거죠. 파이가 달라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20, 30대가 사실은 우리가 뉴스에서는 영끌이다,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20, 30대 뒤에 누가 있어요? 20, 30대 뒤에 50대 돈 많은 부모님 계시잖아요. 걔네들이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사실 그래서 부모님 찬스 쓸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친구가 있는데 또 없는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직장이 탄탄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신용 레버리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이번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특히 깜짝 놀란 거는 그 저희가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극초기 제재에 거의 갭을 1억씩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 봤을 때 저는 사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무슨 확신이 있어서? 근데 그 기준을 또 들어보니 입지에 대한 평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고 모든 세대가 똑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제가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느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각대로 이제 시장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주력 세대가 예전 40, 50대에 감으로 투자하시거나 왜 시간의 순서대로 투자한 거 있잖아요. 온기가 퍼지고 이것도 그들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래서 저는 트렌드 투자라고 사실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사실 단어거든요. 이게 그냥 지금 현재 20대, 30대 또 투자 세력들의 시각이 어디로 향하고 이들의 관심사가 어딘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또 사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이게 트렌드 뭐 이렇지만 특히 재개발은 맞아요. 근데 선진입은 좋아. 초기 제재의 선진입은 정말 좋은데 그쵸.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뭐 차라리 데이터라도 있지만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지역이 좋다, 나쁘다, 입지는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의 우리가 수익률이나 그다음에 가장 기본으로
요건, 충족이 돼야 되는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특히 노후도나 호수밀도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언정 씨나 저도 우리도 선 진입하고 이제 영상 찍다 보면 재개발 지역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침이 이렇게 막 고이는 지역이 있어요. 맞아요. 좋아. 탐나는 지역이 있죠. 탐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그래서 재개발 공부를 막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노후도도 뽑고 호수밀도 그쵸. 뽑는 법도 다 배우고 막 이렇게 저희 했어요. 다 배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실제로 부산에서 아주 핫한 지역이 있어. 거기에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어. 근데 거기는 노후도가 호수도 안 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 다 들어가. 그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해 줄 거야? 거기 욕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그거죠. 추진위에서 난리가 나죠. 네, 큰일 나요. 안티 받아요. 저희 잘려요. 그렇죠. 저희 완전 댓글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근데도 모르니까. 네. 근데 된다고 해. 될 수 있지. 동의서를 90%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동의서를 90%를 언제 받을 건데? 어떻게 받아요 90%? 못 받. 세월 지나면 받죠. 받아요. 세월 지나면 신축이 들어서 노후도가 또 떨어져. 될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이런 하시는 마인드로 들어가는 분들 많아요. 거죠. 제가 이렇게 일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또 그래, 언니 나는- 저는 한쪽으로는 어떤 생각도 사실 좀 드냐면 그거를 꼭 아파트가 된다에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도 입지를 보고 사실 거기 빌라의 가격을 매기는 경우가 저는 있어요. 저는 어떤 때는 그냥 재개발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입지상 여기 평당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산 경우도 있거든요. 빌라를요? 네. 오. 저 일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보다 지금 서울 빌라가 싸요. 왜냐면 부산 지금 초기 제재 바람이 불어서 부산 전 지역 그림이 안 그려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1구역입니다. 아시죠? 부산 전체가 네, 1구역이라서 부산은 1구역입니다. 하도 그림 많이 그려져가지고. 너무 화가들이 많아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려서 부산은 1구역인데 그에 반해서 수도권은 빌라 가격이 서울, 경기도, 수도권 그렇게 일자리가 많고 근로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가격이 부산 절반 가격인 거예요. 평당가가. 그것도 역 앞에.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도 아파트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라든지 우리가 땅값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 첫 번째 기준 하나가 지금 건축 자재값도 올랐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새로운 걸 하나 지으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당 3천 이상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축 5년 차인데 평당 1,500이 안 해. 그럼 싸요, 안 싸요? 싸네요. 근데 역 앞이야. 신혼부부 살 수 있고 또 직장인 혼자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싸요, 안 싸요? 싸잖아요. 그럼 사요, 말아요? 사죠. 선택하세요. 네. 저는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어딘데요? 그래. 네, 어딘데? 저는 항상 이런 기준으로 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당 가격으로 판단한다고. 제가 한 번은 또 어느 지역을 갔는데 상업지예요. 근데 너무 허름한 거. 옛날에 저희 다른 지역 분들은 모르겠지만 서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포동 뒤쪽이 굉장히 이제 판넬 팔고 이제 건축 자재 파는 곳이어가지고 쇠 깎고 이래서 정말 사람들이 거기가 상업지라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점포 카페 거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역을 다른 타 광역시에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상업지인데 평당 가격이 300만 원이더라고요. 사요, 말아요? 사야죠. 바로 샀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또 다른 지역 광역시를 또 갔어요. 상업지가 지금 현재 보통 평당 3천 정도 나오거든요. 괜찮은 지역은. 또 더 비싼 데 사실 1억 가는 지역도 있는데 조금 저평가된 광역시 기준으로 아무리 싸도 1,500, 2천 정도 가는데 또 평당 1,000이 나오네요. 사요, 말아요? 근데 또 물어볼 줄 알았다. 네. 이게 지금 다 빌라 얘기. 아니에요. 상업지. 상업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 지역 유튜브 촬영하러 갔는데 그 재개발 지역이 사타를 통과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옆에 평당 가격이 2,500에서 3,000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분이 나와 있는데 지분이 평당 1,000인 거예요. 근데 구역 안에는 들어가는데 그것도 평당 1,00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서 이제 현금 청산될 거다. 근데 뭐 생각해서 사라. 근데 제 기준에 너무 싼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간평을 받아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가다가 언니 보고 괜찮다. 사자.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현금 청산될 수도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그게 현금 청산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상가받을 수 있다. 상가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가 7,000에 샀습니다. 더 좋은 건 뭐였냐면 대출을 떨었잖아요. 원래 대출 안 되거든요. 지분 네, 지분 대출 안 돼. 안 나오는데?
네, 제가 뚫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대출을 받아서 거기다가 월세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렇게 또 세팅을 하는 경우도 현장을 계속 다니니까 이렇게 눈먼 게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너는 껌 주었다. 그래서 저는 껌을 얼른 주웠어요. 네,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현장을 무조건 나가서 하다 보면 눈먼 물건이 꼭 나와요. 그리고 꾸준하게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소통을 그냥 아무 맥락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맥락 없이 하지. 저희는 근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저도 현장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스타디를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네, 스타디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에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급 정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좀 저평가된 물건이 나오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적금 풍차 돌리듯이 이렇게 투자도 풍차 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눈먼 물건을 좀 잘 찾는 방법? 발굴해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팁 같은 게? 일단 저는 이런 거는 절대 데이터에 나오지 않고 네이버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네. 그러면 그 관심 있는 지역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소팅을 해놓거든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제 한 번씩 소장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고요. 만약에 그 지역에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랑 더 소통을 많이 해서 이거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2억에 나왔다. 그런데 갭이 좀 있어요. 그러면 갭을 줄이는 방법을 저는 연구를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2억인데 월세가 들어있어서 갭이 많이 들어가고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 갭을 맞추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방송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무피에 가깝게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매가가 3억으로 올라갔고 전세가 역시 지금 제가 살려는 매가와 전세가가 똑같기 때문에 전세로 전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피로 맞추는 거죠. 이게 잔스킬인데 이런 데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개꿀인데. 물론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다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 적용하기가 사실 실제로 적용을 해야 돈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다니시면 네. 거의 무적이겠는데. 네, 저는 언니 만나서 데이터로 싹 하고 네. 현장에서 또 싹 하면은 저 사실 에피소드도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1월에 언니 목포 기억나요? 그렇지. 1월 목표는 뭡니까? 아니요,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작년. 올해예요. 올해 1월이에요. 우리 진짜 지금 작년이더라. 작년이었어요. 네. 왜 이번에 무한을 아까 지역 분석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작년에 제가 이제 선진입 이제 한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맞아요. 무한을 그때 분석을 했었어요. 작년에 아직까지 아까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마이너스에 있는 지역인데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선진입인데 대장 가면 된다 생각을 한 거죠. 새거. 그래갖고 언정이랑 이제 영상 찍으려고 막 하고 있대. 언정아 이게 한번 봐봐. 내 아파트 하나 본 거 있는데 여기 이거 어떤 너 이랬어요. 그러니까 언정이가 언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내가 내일 목포 갔다 올까 이러는 거예요. 전 바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물건 매물도 좀 받았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온나 이랬어. 근데 뒷날 언니 거기 가는 차가 없어요. 네, 저는 KTX가 없는 거지. 네, 저는 KTX 없는 곳에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광주 이제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광주에서 작년에 한번 뛰고 올해 한 번 더 뛰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광주까지 가는데 버스로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겠다. 네, 힘들죠. 이게 서울에서는 이제 성정역으로 떨어지는 KTX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버스를 2번, 3번을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지역 감정이 왜 생기는지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느꼈잖아요.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니까. 그치 옆으로 오면 네. 힘들지. 조만간에 그래도 뚫린다 하더라고요, 고속도로가. 근데 거기에서 장벽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와서 목포가 시장 강도가 올라가지만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게 저희 거의 1년 차였잖아요. 그러니까 1년 차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계산이 그런 거예요. 아직 여기가 물이 안 왔어. 맞아요. 딴 데 다 가다 여기 와. 네. 그럼 내가 한 1년 보유하는 기간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승을 시작을 쫙 맞아요. 해서 또 상승장 가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게 또 1년이 그 되거든.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 2년이 돼. 네. 그러면 비과세 받고 나오면 맞아요. 돼. 맞죠. 그쵸. 그때 그래서 그게 3억 9천이었거든요. 40평짜리 신축. 맞아요. 제일 좋은 자리. 전세도 그리고 됐어. 지금 5억 9천 하더라고. 네. 이제 물 들어오는 지역인데 5억 9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었어야 되는데. 2년 딱 돌고 비과세 받고 딱 나오는 딱 좋은 타이밍도 좋았어요. 근데 KTX 없어가지고. KTX 없어서.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KTX 없어서 못 가는데 가격이 오르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투자
수요도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실거주민만으로 절대 가격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까 네. 특히 모안 목포 지역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투자 수요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가격이 그렇죠. 좀 뜨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 지역이 막 크게 발전할 수 있느냐. 뭐 일자리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 네, 그렇죠. 특별한 이렇게 호재가 한계가 없으니까.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런 지역일수록 선진입을 해서 네, 물 그렇죠. 들어올 때 빠져야 빠져야 되는 돼요. 거지. 그리고 그런 지역일수록 좋은 걸 들고 가야 되고. 네. 아니, 우리 그렇지. 너무 투기꾼 같아요. 저 이런 컨셉 이게 아닌데. 분석하고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언니의 이런 데이터 분석과 저의 현장빨이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면 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게 저희는 포인트죠. 딱 쭉 온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전 바로 가죠. 아. 왜? 타이밍 놓치면 못 사요. 벌써 2, 3천 뛰는데 갭이 또 벌어지면 저희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없으면 없는데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계속 생겨나고 네네. 있고요. 아니다. 조정이다, 숨고르기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이 분위기? 하락을 하기에는 하락이라고 하는 뭔가의 그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거래가 지금 많이 죽어가고는 있어요. 그렇죠. 워낙 상승장이 오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다 받아줄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주위에도 아는 사람들도 우리가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지만 팔아서 다른 집을 가고 싶어. 그런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거지. 옛날 가격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주고 사야 되느냐? 난 내 건 올라서 땡큐. 근데 오른 가격에 사기에는 좀 그거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사야 되겠네 싶으면 그 사람이 사게 되고 그게 거리에 나올 거라는 거죠. 거래량이 올라갈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람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지. 이 가격이 내가 사야 될까? 갈아타기를 해야 될까? 계속 지금 저는 그냥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받아주고 이렇게 된다 하면 사람이 이 가격 해도 뭐 그럴 것 같아라는 심리가 되면 더 갈 수 있지 않나. 심리가 바로 꺾이진 않죠. 내 지금 주위에 부산에 분양하는 거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지? 그런 게 심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심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각 지역별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과공급인데 사실 대구 같은 데 있잖아요. 대구는 최근에 그렇지. 이런 데는 지금 사실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쉽게 하시는 봐야 분 돼. 계세요. 그건 제가 볼 때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워낙 공급이 없는 지역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하방 경직이 있잖아요. 그렇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상승보다 더 중요한 건 하방을 받쳐주는 지역은 무조건 투자를 해도 되고 또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집을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과공급이 아닌 지역이라든지 또는 입지나 이런 게 받쳐준다면 저는 절대 빠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상승론자는 아니지만 결국은 갈 지역들은 그때그때마다 저는 좀 바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안 좋았다가 좋아질 수도 있다. 저희 보면은 710 대책이라면 이번 정책에 의해서 이제 24번? 20몇 번 바뀌었어요? 불행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세는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제는 세는 게 의미가 의미가 없죠. 없어서. 예. 네. 몇 번씩 바뀌고 나니까 그때그때마다 틈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 덕분에 모르던 그 세금이라든지 또는 지역을 사실 저희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도 모르는데 워낙 이렇게 허들을 높여 놓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스타디를 하게 되고 토론을 하게 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를 수 있는 지역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양도세 뭐 풀어준다는 얘기도 좀 유언비어로 돌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어느 지역이 어떻게 오를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가 잘한 건 분명히 하나 딱 있습니다. 네. 우리 전 국민을 세금 박사로 만든 거. 네네. 증여 그렇죠. 박사로 만든 거. 네네. 저 너무 만족해요. 저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절대 공부 안 합니다. 저절로 공부를 하게끔 안 하면 안 만들었지. 되잖아요. 저 감사합니다. 정말. 어느 나라도 세법을 이렇게 공부하는 네. 국민들이 없을 겁니다. 네. 정말.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또 계속 바뀌고 하니까. 네. 대구는 어떻게 보세요? 대구는 언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대구 어떻게 좀 보세요? 데이터. 하락할 것이다라는 건 뭐 분명한데 네. 이제 진입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근데 대구가 이제 하락을 한다
하겠죠. 입주가 너무 많고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그런 심리가 또 많이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또 주위에서도 보면은 대구 하락하면 이제 딱 지금 꼬르고 있는 사람들 네. 많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죠. 엄청 많아요. 하락을 한다 싶으면 그 사람들이 살 거라는 거지. 그러면 더 하락을 할까요? 하락이 그렇게 깊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입지 좋은 받아줄 데는 지금 수요가 대기하고 있잖아. 네네네. 얘가 하락하기만 해. 기다려. 네. 기다려. 이러면서 지금 네. 세종하고 대구를 언제까지 깊이가 될 거냐. 우리가 꼭 저기 바닥에서 살 필요도 저는 없다고 없잖아.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빠진다 싶으면 지금 살 사람 수요들이 지금 밖에서 네, 지금 지금 투자자들 줄 서 있는데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희. 그게 얼마큼 하락을 네. 할까요? 나는 그렇게 많이 아이고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 저는 대구 중에서도 또 입지 좋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거는 요즘에 워낙 이제 우리 일반 실수요자분들도 저희 1주택이면 투자자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수요자분들도 이게 학습이 많이 되어 많이 있고 됐죠. 지금 저희 이렇게 우리 후랭이 TV나 저희 부동산 지인처럼 유튜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지식이 알죠. 굉장히 이제 온 국민이 거의 이제 투자자인 상황이라서 그렇지. 많이 알고 있는 곳이라서 이제 입지가 좋은 곳은 저는 무조건 하방 경직이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상승 여력을 아직 가지고 있고 지금 그렇지. 엄청 싸요. 그리고 대구는 미분양이 낮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미분양된 아파트를 보면 입지가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 그 동구에 있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들이 아주 입지가 너무너무 좋은데 미분양이 났느냐? 아니죠. 입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미분양 안 났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공급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볼 때 입지 좋은 곳은 계속 지켜봐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저는 이제 대구 하면 우리가 유명한 데가 그렇지. 수성구잖아요. 범어동. 네,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부산으로 봐도 지금 해수동 이렇게만 또 보고 뭐 어떤 뭐 상빛이라든지 대장만 보는데 우리가 옛날에 중심이었던 동네들 있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만 저도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으로 가격이 안 빠져요. 어느 지역을 가든 네. 딱 구도심이 중구죠. 네. 그래서 그 지역명이 네, 그렇잖아. 부산은 중구가 너무 너무 옛날에는 그거였지. 옛날에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언제적 이제 옛날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구도심. 도대체 우리 태어나기 전? 지금 부산 중구 비조정이에요. 왜 이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입지들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빠지지 않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를 탁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지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인을 영상을 찍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좋아요. 지인뿐만 아니라 앱이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 정말 최고의 정말 제가 볼 때 나라라고 생각하는 정보의 홍수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고요. 앱 딱 켜면 바로 그 지역 아파트 가격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지역과 또 이제 아파트가 있다. 또는 브랜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계속 그걸 서팅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과 입지와 이게 딱 타이밍 맞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누가 그거를 살 수 있느냐?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맞게 꾸준하게 하시는 분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열정이라고 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인구수 또는 이렇게 일자리가 또는 이제 우리 교통 호재가 되어 있는 곳은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그 기본으로 요즘에 기본값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꼭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무안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렇게 조금 당진 최근에 또 가격 많이 올랐던 지역들 그렇지. 있잖아요. 인구수도 조금 작고 하지만 이제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좀 작은 지역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제가 이 부동산 지인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옛날에 그 작년이었나 제천에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한 달 뒤에 저희가 공시지가 이런 게 막 난리가 났었을 때 4천만 원, 5천만 원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이거는 우리가 왜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유동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평단가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도 조금은 오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빌라를 저희가 이제 투자 수요나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전체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가격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지금. 네, 건축 자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른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계속 가격을 누르는 게 아니라 월급만 안 오릅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투자 물건 있으세요, 혹시? 저는 그 전세 못 맞춰가지고 무슨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원주에 이제 잔금을 받고 내려오면서 어디를 갔냐면 청주를 갔어요. 이게 잔금을 받고 이제
원주 잔금 치료가 하기 전에 이제 분석을 다 해놓은 상태로 이제 원주 올라가가지고 잔금 받고 내려오면서 이제 청주에 들렀다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하도 전세 때문에 시급을 하고 나서부터는 전세 끼고 있는 거 샀어요. 아, 근데 거기도 청주에 물이 확 들어와가지고 매물이 이렇게 거리가 몇 개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세 맞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잔금을 치고 전세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가 저 너무 크더라고요. 내가 또 일을 하고 있잖아. 계속 거기 부동산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또 거기 소장님이랑 계속 컨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세 낀 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1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괜찮잖아. 차라리 1년 지나면 5% 올리면 되니까. 맞잖아요. 그냥 그 2천만 원 없다 생각하고 5% 나중에 2천만 원 받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세 낀 거 사고 이분이 이제 갱신했거든요. 갱신 청구 들어와가지고 5% 올리고 고맙게 또 그분이 5월달에 이사를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이 지금 내가 매매한 가격보다 4억에 내가 샀는데 지금 전세는 4억 2천 나오니까 그럼 이제 자본금 회수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걔가 뭐 얼마가 가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상승장이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떨어질 때가 올 거라는 거지. 내가 그 시기를 잘 타면 되지만 또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세입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괜찮아요. 왜? 나는 투자금은 회수했으니 얘가 조금 더 오르든 조금 더 내려가든 아주 중요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지. 저는 그냥 그렇게 세팅되는 게 좋더라고. 저희 최근 거 얘기할까요? 어디? 아, 저기 네. 바닷가? 네, 저희 최근에 에피소드인데 지금 현재 일어났는데 해결이 다 됐어요. 오늘 해결됐습니다. 오늘 해결됐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 돈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 아까도 계속 인터뷰하는 거 저는 계속 문자로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 일을 있으면서 방법이 다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원래 잔금을 지난달 22일 날 잔금 날이어서 제가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이제 잔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분이 잔금이 없다. 못 주겠다. 이렇게 배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기다리면서 근데 이쪽에 피해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큰일 났어. 돈도 없는데 이걸 순간적으로 2, 3억씩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에 잔금 치는 쪽에다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쪽에서 돈을 못 받아서 잔금을 못 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정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원래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산 집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매도인의 협조하에 공사를 하고 전세를 내서 잔금을 치고 싶었는데 원래 매도인분이 노 하셨거든요. 이제 거절하셔서 할 수 없이 저희는 돈을 다 잔금을 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해야죠.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돼서 이분이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공사를 하고 전세를 맞추는데 거의 뭐 불피에 가깝게 나게 되고 저희 돈은 또 안 들어가고 오늘 잔금은 들어오고 이래서 지금 사실 상황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세입자가 어떤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제가 전세를 1억 5천에 맞추고 싶은데 세입자가 1억 5천이 없는데 한 달 뒤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5천만 원이 부족하대. 근데 제가 전세금을 그렇다고 1억으로 내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전세입자분한테 돈을 또 빌려주고 한 달 뒤 받고 네, 이런 게 계속 이제 사이클이 반복되고 그럼 한 달 뒤에 나갔던 돈이 또 들어오고 또 최근에는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세입자분이 나간다고 하시고 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주도 최근에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올랐죠. 전세 가격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입자가 나가주심으로써 저는 돈이 다시 들어오는 네,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든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조금만 인내심만 가지면 이게 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당장 좀 시장이 멈춰 있고 힘들더라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조금 참고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즘에는 무주택자분들은 어떻든 나중에 미래를 보면 집은 하락 구간도 오지만 또 상승장이 올 거잖아요. 지금 실거주로 사면 살고 있다 보면 그냥 저절로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사야 되는 건 맞아.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청약을 넣을까? 아니면 집을 사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차라리 청약을 해라. 앞으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것들이 분양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분양권에 이제 당첨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축하합니다. 운이 좋은 여자예요. 내가 따라다니려고요. 그런 적이 없어. 네. 그러면 그냥 포기해. 뭐 우리가 뭐 네. 기회비용 그냥 집 사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가 좋은 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현실을 알게 되고 욕심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그전에는 청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넣으면 맨날 84만 넣어. 제일 좋은 A타입을 넣어. 맨날 이렇게 넣어. 그게 떨어지죠. 떨어지죠.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맞아. 분양권 두고 공부를 했어. 청약 공부를 해봤어. 그게 아니래, 선생님이.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니래요. 다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 네. 그래서 또 그때도 왜? 이러면서 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 또 막 봤어. 보니까 이게 왜 못난이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일단 경쟁률. 응,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앞날 이제 특공대 있는 경쟁률 보고 그다음 또 내가 뭘 했냐면 이제 분양한 입주 이렇게 앞에 가 있는 아파트를 봤어요. 그러니까 8사는 피가 4억이야. 맞아. 근데 5구는 피가 2억이야. 그죠? 그럼 5구 중에서도 A타입이 2억이야. 그럼 B타입은 1억 5천원 가거든. 네. 그러면 나는 4억을 희망이 없는 4억을 볼 것이냐? 현실적으로 맞아요. 희망이 있는 1억 5천을 볼 것이냐? 그럼 나는 1억 5천이가 어디야? 땡큐. 이런 그치. 생각이 드는 거죠. 항상. 응.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제일 못나니 나는 1억 5천이라도 난 벌겠어. 그걸 넣는 거예요. 넣었어요. 근데 저는 1주택자였거든요. 근데 처분서약인데도 저는 당첨됐어요.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려볼만 하다. 네. 왜? 나도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그때 언니가 나 걸렸다고 해서 왜? 이러면서 그걸 걸린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1주택자이면서 걸렸다는 게 사실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1주택 그거도 그렇지. 상승하고 그러니까 더블로 돈을 버는 이런 분을 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일단 공부가 됐기 때문에 더 그게 가능한 저는 거죠. 운이라기보다는 나는 욕심을 내려놨다. 4억 나면 다 무조건 4억짜리를 다 넣어. 84L은 무조건 넣어. 특히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맞죠. 부동산을 모르는 좋은 것만 계속 넣는 거죠. 계속 좋은 내가 것만 될 거야. 하려고. 그 10번, 20번 네. 넣어봐. 안 돼. 저 주변에 사실 거기 넣으려고 기존에 있는 집을 무주택으로 만들고 팔고 당첨이 떨어진 거예요. 다자녀였어. 근데 또 떨어져. 근데 떨어져가지고 지금 월세 사세요. 지금 매일 부부싸움 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잘 하신 게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처분 서약을 하시고 나 이제 무주택 아니었다고 1주택. 그러니까 1주택 참 죄송해요. 1주택이면서 이제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됐으니까 얼마나 운 좋아요. 근데 운은 물론 운도 있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나는 작전을 중요한 잘 거는 짰지. 작전을 잘 짰지. 작전을 잘 땄어요. 응. 그렇죠. 이게 학습의 효과라고 하죠. 그렇지. 그게 나는 딱 그게 공부가 네, 우리가 해야 공부라고 되는 게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나는 현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10억을 벌었대. 헛수로 부러워. 그거는 그 사람이지. 네, 내가 그렇죠. 10억을 벌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 맞아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 굳이, 그러니까 네. 배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맞아요. 내 위치, 내가 할 수 있었느냐? 니한테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니 10억짜리 그 투자할 수 있었겠어? 라고 물어보면 못했지. 아는 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걸 배 아파해? 그건 아니라는 거지. 네, 자기 상황에 인정해주는 거지. 맞는 걸 찾는 게 저희가 데이터 공부하면서 저는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난 내 현실 주제 파악을 많이 했어. 저는 사실 저는 청약하는 거 반대예요. 반대. 이렇게 운 좋은 사람은 사실 우리가 확률적으로 좀 낮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내가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면서 이 물건을 사고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공부하든지 어느 이제 이게 공부를 좀 했다면 이제 가격이 오를 게 눈에 보였다면 이걸 여러 개 잡는 게 사실은 여기서 언니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1억 5천을 벌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5개 잡으면 1억짜리 5개면 5억이잖아요. 세금을 제외하고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같은 시간 대비. 그리고 언니가 그 시간 동안에 그 명의를 유지해야 되니까 딴 거를 언니 명의로 못 사요. 그쵸? 근데 나는 그때 그 생각했어. 이거 안 되면 이제 다주택 간다. 이렇게 네, 생각을 그렇죠. 했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고 아예 처음부터 사실 청약 기다리다가 집 못 사서 가격이 다 많지. 오르고 지금 못 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나는 그게 더 안타깝거든요. 차라리 지금 요즘에 아무리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를 뭐 점수를 더 준다 이렇게 바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경쟁이 있는 게임이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경쟁을 잘 못하고 게임에서 항상 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살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가점이 좀 높아.
내가 조금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약간 가점이 높다. 그러면 나는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가점이 너무 낮아. 저는 이제 뭐 뺑뺑이라고 하죠. 추첨제에서 걸리는 케이스였는데 가점이 너무나 낮으면 아무리 무주택자라고 해도 비율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맞아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작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집을 사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양가족이나 그 그렇죠. 무주택 기간이 낮은 이제 보통 그렇죠. 20, 30대들이 그렇지. 점수가 낮은 사람들. 점수가 택도 없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남은 시간 대비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기회 그런 비용을 날릴 수 분들은 있잖아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게 젊어. 그런데 부산에 비싼 거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뭐 1억짜리나 뭐 작게 넣어서도 내 집 내가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고. 그렇죠. 원래 자기 내 물건이 집에 있어야. 하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시세도 보게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이 집을 다음에 좀 더 큰 집을 사야지라면 저금도 막 꿈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술도 한 번 더 줄이고. 네. 저축도 막, 그러니까 기분 좋게 네, 저축을 맞아요. 하는 거지. 나는 네.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저는 씨앗이 필요하거든. 예전에는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투자를 한다 생각하지만 저는 500만 원도 괜찮고 100만 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100만 원, 500만 원도? 얼마든지 가능. 요즘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무피 투자 저 무피 전공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만 내고 사기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깡통 전세는 좀 양심상. 그런데 네, 그럴 수 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 네. 그렇지만 잘 모르고 아직까지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그런 걸 있을까? 그것까지 알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쉬운 게 말해주잖아요. 아니야. 그럼 찍어봐.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어떻게 공부를 해봐. 해야지. 언니 저 해봐.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 게 근데 저 쉬운 게 이 말씀 중에 아니라는 공부를 거야.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래서 공부와 실전을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자기가 안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계속 들이대라고. 아, 공감합니다. 네, 이게 그렇지. 직업이 수강생인 사람이 있어요. 네, 프로 수강러. 네, 프로 수강러. 네, 곤란합니다. 계속 아주. 부동산 강의 네.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네, 곤란합니다. 이쪽 톡방 네. 저쪽 톡방 다 들어가 있고 네, 그 정보를 제가 쫙 취합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저는 삽니다. 근데 저는 미안해. 그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어떤 공부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까 모든 강의를 다 들어다녀. 온 톡방에 정보를 다 해. 그거는 남이 하는 얘기를 계속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할까? 내가 네. 발전되는 공부를 하냐는 거지. 맞아요. 그냥 공감해요. 네. 정보를 취합하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앞에서 왜 공부를 하고 자기의 인사이트를 넓혀야 되는 게 이 지인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봐봐. 다른 데서 다른 수강자가 이런 현상일 때 이렇더라. 이 지역 괜찮더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계속 공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는 뭘까? 자기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초보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 그럼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이 공부도 해라고 해가지고 네. 다른 데 계속 듣고 흐름을 듣고 하고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나는 계속 다른 사람이 주입시켜주는 교육 말고 내가 방법을 배우고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걸 키우는 게 더 좋다라는 거지. 저는 일단 100만 원짜리부터 사고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요. 돈이 들어가야 들이대 일단 네. 질러. 일단 일단 사야지. 100만짜리 살려면 일단 무언가를 알아야 돼. 일단 100만짜리 찾아요. 무조건. 찾아서 100만짜리 사고 돈을 꼴아야 돼. 주식도 잃어야지. 다음부터 내가 왜 잃었는지 복귀를 할 수 있게 돼. 총알을 다다다다 못하면 한 말이야. 아니요, 한 저는 말인데. 제가 사실 뭐 신사임당님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보면 내가 100번을 이렇게 쏘고 뭐 한 번을 정확하게 조준할 확률이 사실 낮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저는 그걸 쪼개가지고 투자하라는 거에 전 한 표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시행착오가 결국 나중에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한 발을 조준하기 위해서 저 지인 데이터는 무조건 찬성인 게 이제 전체적인 시야를 길러주고 평단가를 알게 해주는 데는 1번이에요. 다른 사이트나 다른 앱을 활용해서 이걸 교차로 좀 보시고,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판단력을 기르셨으면 좋겠고 각 앱마다 이게 활용하는 게 다르거든요. 요 앱에서는 이걸 취합을 하고 이 앱에서는 이걸 취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은 하되 일단 하나는 사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면 그걸 사놔야 이거를 잃을지 말지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지금은 아직까지 살 수 있는 건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근데 사고 상처받아서
뒤돌아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게끔 작게 사야죠, 작게. 아, 작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첫 번째. 예. 근데 뒤돌아서지 않고 후회 안 하려면 일단 자기가 조금 알아야 돼. 무대포로 살기에는. 일단 사라니까요. 아, 살아 공부해라.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 차라리 바짝 공부해서 빨리 사면 돼. 아니 직장 다니면 시간 많이 걸리죠. 저녁에 6개월이면 걸리지. 언니 시세가 얼마나 변하는데요. 공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아니, 3개월에 가격이 얼마나 딱 두 올라요? 달에 쉬고 봐야지. 2달에 쇼부? 응. 네. 2달 만에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또 야, 100만 원짜리 우리 사도 지역 되잖아요. 분석 사이트 아까 지역 분석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고? 아 지인 유튜브 계속 보시면 돼요. 아니 아까 제가 했던 그 지역 분석을 PPT. 몇 시간이면 될까? 처음에는 좀 꽤 걸리지 않을까요? 처음에. 그렇죠. 물론 근데 이제 그 깨가 몇 개월이겠냐고. 몇 개월이 안 걸리겠죠. 나는 한 달이면 된다. 일단 전 사고 2달 공부할게요. 아 뭐 이거는 그거는 이제 뭐 입장의 차이? 입장 차이니까 이거는 댓글로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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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나는 네. 어떤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네. 같다 하시는 거는 뭐 네. 왜냐면 그거는 이제 또 여기도 자유입니다. 시청자분도 이 투자 커리어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지역에 정말 적당하게 내가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지. 응.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분위기가 있지만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우리 동네는 알잖아요. 거기서 내 돈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괜찮아. 너무 좋은 동네는 또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단은 한번 해보면 가격의 흐름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도. 사야 된다. 네. 그래 공부하고 사고 무조건 사고 일단 사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야 된다. 네. 그렇죠. 아. 결론은 그냥 사는데 그 방법이 중요하다. 포지션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나는 일단 지금 다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렇죠. 열매가 열리기를 이제 기다리고 얘가 태풍이 불던 네. 햇빛이 쨍쨍 내리쬐든 그 그 결과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에 어떻게 돼서 포지션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별로 안 저는 좋은 그런 거예요. 부분이 있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없는 공급이 생겨나나요, 당장?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국 데이터를 봤을 때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부터 짓는다고 하더라도 짓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느 한 분은 다른 방향으로 공급을 준다잖아. 어느 방향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이나 이런 걸 해서 공급 물량을 좀 풀겠다. 풀겠다. 이거지. 근데 기존에 우리가 학습이 어떻게 됐어요? 팔면 그렇지. 오르고 내 거 팔면 또 오르고 내 거 이런 게 팔고 내 거 팔고 네. 다른 거 살라니까 비싸서 못 사겠다. 못 사요. 예. 사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그렇지. 머릿속에 저는 박혀 있지 않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봐도 네. 안 판다가 조금 더 우위에 맞죠. 네, 그래서 양도세를 네. 완화해도 네. 그렇죠. 원복을 시켜놔도 네. 안 판다가 한 56%? 세금 낸다. 이번에 종부세 거의 그래. 뭐 3억 이상씩 내시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팔아봤자 더 위에 상급지를 살려고 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요. 못 네, 사니까 이거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지켜야죠. 응. 팔고 후회한 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네, 괜히 팔았어. 응. 두 아, 배, 근데 그런 두 게 배, 많지. 최소 2배 이상 다 뛰었으니까. 응.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정권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래 저도 따라서 가져는 봤거든요. 그분들의 전적도 사실 저희는 스타디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응. 항상 우리 학습은 응.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학습은 하되 이제 어떻게 우리 이제 재산을 잘 지킬 것인가에 그렇지. 포인트를 맞춰서 그리고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급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거는 또 계속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렇지. 어떻게 바뀌든. 네 공급이 없는 지역은 안 오를래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제가 볼 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투자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 지금 20대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면 지금 거의 30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지금 좀 전세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 또 어떻게 하시냐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몸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전세 월세로 몸빵하시면서 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런 아이템을 또 개발해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나도 전세나 월세로 몸빵을 하고 더 좋은 지역의 입지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안 하겠어요. 그렇지. 더 할 수 있지. 이 생각을 계속 바꾸려고 해요.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깨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어디서 돈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찾아야죠, 저희가. 구멍을 찾고 돈을 만들어내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제일 1번이지 않을까요?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팀장님은 더 좋은 걸 살 때 매도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저는 아닙니다. 대표님은 매도의 기준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저요? 물론 가격의 기준은 있는데 당연히 저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징검다리가 하나가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문어다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팔아서 이거를 사지만 또 여기에서 이 레버리지를 이쪽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징검다리가 한 2-3개 정도 돼야지 안정적으로 얘를 매도해도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팔아서 다시 살 수 없다 그런 건 지켜야죠. 저는 사실 안 파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잘 안 파는 스타일이세요? 안 팔았죠. 근데 또 정말 급하면 좀 싸게 팔아야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 거의 대부분 안 파는 게 그러니까 좋죠. 정말 급하다는 건 네. 다른 게 또 너무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 네, 그쵸. 그게 더 그거 큰 똑같은 수익이 거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또 하고 싶을 때 얘를 이렇게.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월세 수익이 나오는 건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왜? 걔가 사실 좀 상가로 따지면 제 감정 하면은 원금 다 뽑거든요. 그래서 걔는 투자금이 제로예요. 그리고 월세가 나오면 그 월세로 일단은 자기 혼자 사이클이 돌아가고 얘는 자본 증식은 되고 그 월세로 다시 저는 이제 또 물건을 또 살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좋은 돈나무를 하나 심어놓으면 계속 여기에서 돈이 나오니까 굳이 얘는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황금알 나는 거의 배를 가를 순 없잖아요. 네. 왜 웃으세요? 왜요? 너무 웃겨요. 갑자기 나무 얘기하다 거의 가는 아니 얘기해가지고. 계속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혼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배를 가르면 이 거위는 죽으니까 계속 이걸 어떻게 이 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사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플랜을 좀 짜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풀피를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갭 500이라도 뭐 이렇게 강원도 원주 저기 외곽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호재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거면은 더 좋고 또 이번에 사실 투자하면서 저 느낀 건데 그전에는 아파트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상품이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이제 만들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 투자 레버리지를 하면 가격이 이제 오름폭도 이제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구역들의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참여를 좀 해봤어요. 경험 삼아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제 뭐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시간 그다음에 조합 이런 시간들을 참여를 다 해보고 나니까 이런 노력 또한 돈이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게 제 몸값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샀다고 해서 던져놓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시간, 관심, 투자를 함으로써 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어차피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그 하는 아파트 옆에 대장 아파트 가격을 리드해 주잖아요. 그럼 그 가격을 리드해 준 아파트에 맞게 재개발에 피가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모든 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얘를 기준으로 형성되니까 얘가 처음에 베이비에서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이 텀에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셨으면 자기가 가격을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또 사실 그 안에서 사팔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렌드 투자 좋아요. 좋고. 한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해운대에 우칠이라는 재개발하고 지주택 두 개 다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힘들죠. 지주택이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하고 있는 상태인데 먼저 무산되고 다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들어와서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두 개가 대립이 되면 싸우면 생각보다 없으면 많이 힘들어요. 지주택은 매입을 했던 집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은 노후도도 너무 좋아. 그런데 호수 밀도가 안 돼요. 안 나와요. 지주택에서 집을 다 부셔버린다? 철거한다? 이제 호수 밀도를 더 떨어뜨리기 낮추는 거죠.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전 타당성 통과를 못 못 시키게 시키니까 하기 위해서. 조건값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철거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서울은 아닌데 부산은 어. 노후도하고 호수 밀도가 기본 충족 요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두 개가 무조건 돼야 돼. 서울은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안 그렇지. 근데 부산은 그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호수 밀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싸움이 되니까 계속 그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조정을 해라. 너희들이 합의를 바라는데 합의가 안 돼. 이번에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심의 타당성 그 검토 서류를 넣었어요. 그런데 보완이 아니라 반려가 돼버렸어요. 맞아. 보완은 너희가 이런 조건이 안 되니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갖고 온나 통과시켜줄게 이거고 반려는 안 돼. 2년 뒤에 다시 와요. 2년 뒤에 다시 와요. 그 세월의 시간이.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간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묶이는 거죠. 그 지역은 어떻게 잠겨야죠. 진행이 될까? 그 사이에 지주택이 가만히 있을까? 또 계속 매입해 나가겠지. 안 그래? 그럼 지주택도 가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쏟아본 돈이 얼만데
계속 그냥 대립관계로. 그리고 그러면 재개발 측에서는 2년 뒤에 지금 사업 타당성 서류 넣을 수 있다는데 그 사이 어떻게 된 건데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투자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도 지금 어디라고 할 수 없지만 부산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냥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이게 노후도나 뭔가가 요건이 안 되는데 무조건 동의서를 많이 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지역이 있어. 그렇지만 너무 조금은 좀 너무 선진입에 대한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공부를 조금 아니면 해야죠. 차라리 내가 알고 들어가. 네. 그죠? 그러려면 좀 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야. 싫어하는데 맞지? 저는 이런 경우에 갭을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획 작은 게 없잖아.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서울이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갭을 엄청 작게 들어가 거의 무피에 들어갔거든요. 재개발이요? 네. 근데 선진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신속통합 재개발로 묶인다 하더라도 5년 정도는 아예 사고 팔고가 안 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5년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응. 기다려야죠. 그렇지. 돈이 안 들어갔으면 10년도 기다릴 네, 수 그- 있지. 그런 싸우든지 말든지 뭐.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내가 시간 대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만큼 나오고 내가 기다릴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죠. 그건 그런 것 같아. 지금은 아니지만 얘가 될 거다. 내가 그냥 처음 들어갈 때부터 10년 가지고 그렇죠. 갈게. 돈이 안 들어갔는데 100년인들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겁니다. 제가. 그렇지. 자식도 생각하면 네, 되지. 우리 딸 줄 거예요. 아들은 아들도 줘야죠. 2개 해야 되겠네? 하나 더 사야 되겠네. 그래? 오케이. 헐. 신중하게 너무 막 이렇게 그렇죠. 뒤따라서 휩쓸려서 뭐 동의서 한다 어쩐다 해서 네, 그건 안 됩니다. 분위기- 거기에 다 동의서 받는다, 된다라는 거는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래 해도 10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네, 10년 사업. 그래서 저는 이번 장 때 이 초기 재개발 막 지금 네. 바람 불었을 때 차라리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쨌든 이것도 물이 빠지는 지역이 있고 그냥 제대로 그렇죠, 가는 그렇죠. 지역이 이게 네네. 결국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지, 그렇지. 걸러질 거지. 거기서 저는 이제 맞아요. 뭐가 이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막 그냥 계집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뭐 그렇지. 다 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저는 관점을 한 게 사실 조금만 달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빌라뿐만 아니라 땅값 자체가 올랐다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조금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뭐 이렇게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해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그 입지에 맞는 그 가격이 저평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집값, 땅값은 올 테니까. 그렇죠. 계속. 땅값으로 판단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역세권에 예를 들어서 평당 1,000짜리 빌라가 있어요. 근데 옆에는 3,000에 분양을 해요. 그러면 싸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셔서 재개발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가지는 게 투자에 있어서 일단은 마이너스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저는. 물건 자체에 집중하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뭐 네. 개발 호재 이런 거보다. 처음에는 개발 호재면 좋죠.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초기 재개발 투자하셔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진짜 많아요. 우리가 왜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 뭐 투기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익률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예. 그거는 일단은 현 상황이 일어난 거고 실제로 돈을 벌었으니까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이전에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땅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는 거를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 투기 세력이 들어갔으니까 안 사야겠다. 저거는 투기야. 또는 뭐 저거 너무 거품이야. 이런 생각으로만 바라보시면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금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지역이나 물건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또 저평가되어 있는지, 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인지를 먼저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네. 부동산 투자를 취미로 네. 잘 성공을 해서 롱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위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에 맞게 나는 내 밥그릇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에 이제 우리 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투자해서 되게 성공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스킬이 좋아. 너무 성공도 하셨고 돈도 너무 많이 벌었고 오만 전국을 다 다녀가지고 임장을 안 간 곳이 없고 막 내 집 앞마당 보듯이 보고 있어. 그런 분들은 다 보면 대체로 전업 투자자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그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되게 깝깝하더라고요. 시간 왜 이리 없지? 이런 생각도 있고,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사이드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전업 투자자분들이 하는 그 루틴을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안 되는 걸 억지로 계속 부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범위에서 그렇잖아요. 다다다담 안 하고 그냥 땅땅땅 하면 되잖아. 좋아요. 맞죠? 그 땅땅땅에 저 끼워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아니면 일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일에 짜증이 나고 왜 나는 투자하고 부동산 전화해야 되고 막 가서 임장도 가야 되는데 일에 매이니까 짜증이 나고 집안 일하니까 이제 애들한테 또 짜증이 나고 그래서 난 맞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땅 하자. 맞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냥 나는 내한테 내 환경에 맞게끔 땅땅 하자. 그리고 왜 투자는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강의 들으면 아파트 찝어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한 번 하고 마실 건가요? 몇 세까지 사실 거예요? 다음 장 안 보실 거예요? 그냥 공부하세요. 저는 안 찝어줍니다. 이 얘기 있거든요. 직업 말고 우리가 더 20년, 30년 할 수 있잖아. 투자는 너무 좋은 직업인 게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맞아요. 70, 80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그냥 롱런 하려고 하면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보는 안목을 키우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이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땅땅. 오늘의 결론 땅땅하자. 네. 땅땅으로 가자, 땅땅 우리는. 너무 좋은데요. 투자로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아. 그 이후까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는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했거든요. 20년 넘게 그거를 통해서 사실 지금 전업 투자로 된 거예요. 그렇지. 사실 처음부터 전업 투자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사실 전업 투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전업 투자와 직장인 투자를 나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이게 좀 말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저도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투자로 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게 이제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좀 더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제가 공부로 하면서 제가 그 지역을 현장을 직접 가고 이제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겠다는 거지 막 이제 우리가 말하는 투기꾼처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100만 원을 받더라도 내가 1억을 가지면 이제 퇴사해서 이 1억을 기반으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동안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제가 조금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일을 하는 게 이제 좀 바뀌고 난 뒤로는 사이클도 좀 무너지고 처음에는 그리고 매달 나오는 수익이 없다 보니까 불안감이 조금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좀 이렇게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제 자기 월급만큼이나 아니면 또는 자기가 어느 최소 생활비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퇴사를 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좀 약간 저는 좀 기록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를 목록을 적어서 딱 그 목표가 됐을 때 저도 사실 퇴사할 때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퇴사 안 해도 투자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시간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망설이시는 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던데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주어진 프레임에 맞춰서 인생을 살았다 하면 그 뒤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을 한 번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퇴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은 또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되면. 그러면 그 능력을 갖추는 것도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세 수익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가적인 이제 자기 직업으로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네, 이자에 대한 부담도 없고 네,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부담감이 조금 더 작고 이제 그걸 베이스로 이제부터는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회사가 맞춰준 프레임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뭐 7시,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사실 처음에는 조금 저도 해이해졌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임장을 사람들 따라다닐 때는 그 사람들 스케줄에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하루 종일 굶고 일한 적도 있고 저는 삼시세끼 안 먹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또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저는 또 퇴사를 하고 나니까 다시 그 생활로 복귀하고 싶은 순간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사이클이 다 무너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그런 배움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 돼서 내 나름대로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임장을 하고 또 어떤 날은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 어떤 날은 강의 듣는 시간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하든지 하루 단위로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지 않으면 이게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고 또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주부고 가정을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적금을 원래 들어서 사실 종잣돈으로 모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기본 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 수익률을 내지만 투자를 어떤 포인트로 할 것이냐 그런 거죠. 아까 말했지만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또 1000만 원짜리 어떤 때는 또 갭이 크게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자본에 대한 전략을 따로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풍차 돌리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있어가지고 좋은 물건, 큰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당연히 좋은 걸 하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신다면은 다달이 이렇게 해서 이 사이클이 우리가 만약에 개인으로 봤을 때 2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24개월이에요. 2년만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사이클부터는 순환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나름대로 계속 그런 계획이나 플랜을 수정 보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또 이제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 다니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면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루틴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시고 사고 공부하세요. 후회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가면 되돌아오지 않아요. 네, 인생 한번 열심히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고 지인 사이트 많이 이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 이걸로 인사이트 정말 넓어졌거든요. 네, 부탁합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그분이 지르라고 하니까 설득이 되네요. 네, 왜냐하면 모르는 거를 그 지역 가면 계속 제가 지도를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해요. 가격을 대장 먼저 확인하고 여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꼭 저는 검증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지 무조건 싸다 이렇게 투자하지 않거든요. 바로 아니, 너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조건 검증을 하고 투자한다는 거 그 사람은 검증하지 말고 무조건 들이대라 아니 하면 100만 안 되지. 원. 네 오늘 100만 원짜리 없다. 찾아요. 오늘 제가 부산 내려와서 네. 아주 재밌는 콘텐츠 두 분하고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프랭이님 만나서 저희 신나게 또 인터뷰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부산 내려오거나 네. 뭐 나중에 서울에서 또 한번 네.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